안녕하십니까. 저는 탈핵 경남 시민행동 박종근 공동대표입니다. 우리나라 24기 원전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2017년 고리 1호기가 연구 정지됐고요. 작년 연말에는 월성 1호기 연구 정지 결정이 있었습니다. 건설이 중단됐던 신고리 5, 6호기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지난해 다시 건설 중에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 이후 탈원전 찬성과 반대는 지금도 계속 논쟁 중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인 원자력을 포기하면 안 된다. 값싼 전기를 계속 쓰려면 원전을 계속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원전이 정말 싼 에너지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성이 과연 있는 에너지인가 하는 것이죠. 세계 최고 기술이라 하더라도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비싸면 원전을 가동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원자력 구입 단가는 1kWh에 58원이었습니다. 석탄은 88원, 가스는 120원이었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 구입 단가는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4년 평균은 62원이었습니다. 석탄이 84원이고 가스가 113원.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단가가 아직 가장 싼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전 세계 원전의 절반을 건설한 회사입니다. 미국의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엄청난 적자를 보고 2005년도에 도시바에 인수되고 말았습니다. 이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한 도시바 역시 12년 만에 엄청난 손실을 입고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레바는요, 프랑스 최대의 원전 회사였는데 전 세계 원전의 4분의 1을 지은 원전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도 2015년에 무려 6조 원의 손실을 입고 EDF 국영 기업에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세계 1, 2, 3위 하던 큰 원전 회사가 왜 다 망했을까요? 경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미국의 서머 원전 1, 2호기는 2017년에 건설하던 원전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 포기했느냐? 건설 비용이 12조에서 무려 25조 원으로 인상됐고요. 완공 시점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가스 시장으로 에너지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0조 원의 손실을 보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2개의 원전을 짓고 있는데요. 이 원전도 중단할까 말까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인데요. 지금 110만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지금 탱크에 쌓여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겠다, 방류하겠다는 것이죠. 왜 바다로 보내느냐? 값이 가장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화해서 내보내려고 그랬더니 무려 그 비용이 200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땅속 깊이 보관한다면 6조 원 정도 드는데 바다로 그냥 내보내면 한 340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 약관입니다. 원전 회사는요, 보험을 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0개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5천억 원을 한도로 정해놓고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 5천억 원도 정부와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변상하는 겁니다. 근데 원전 사고 한번 나게 되면요, 도대체 얼마만큼 비용이 손해가 발생하느냐? 일본 후쿠시마의 경우에는 최저 금액이 한 400조다, 500조다, 600조다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사능 오염수 하나 한데도 200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원전과 후쿠시마 원전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전부 다 도시 한가운, 도시 가까운 데 있고요. 산업단지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고가 나게 되면 일본에서 평가한 것인데 최대 2,400조, 아무리 써도 500조 이상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럼 최소한 500조 피해가 났을 경우에 5천억을 물어주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견적을 냈더니 300만 원 나왔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는 금액은 단 3천원 물어주는 겁니다.
300만 원 사고 났는데 이 원전의 보험이 그렇습니다. 500조 피해가 났는데 5천원 물어주는 것은 300만 원 났는데 3천원 물어주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보험을 안 든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럼 500조 다 피해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험료가 인상되겠죠. 그 보험료 인상되는 것을 원가에 계산하니까 무려 1kWh에 100원이 나옵니다. 그럼 아까 58원이라고 그랬죠. 그럼 158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계산하지 않으니까 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국의 흥클리 포인트 C 원전입니다. 이 원전을 건설할 때 보장 판매가가 얼마냐면 1kWh에 138원에 정부가 사주기로 하고 건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상풍력 발전 단가가 점점 싸져가지고 1kW에 86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영국 정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138원 하는 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 풍력이 86원밖에 하지 않는데 이렇게 벌써 풍력 발전은 원전 발전 단가보다도 더 싸지고 있습니다. 이 터키 원전을요, 우리가 2010년도에 수주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인만 하면 된다는 정도까지 갔습니다. 근데 2013년에 일본의 미쓰비시가 이걸 수주했습니다. 21조의 수주를 했는데 정밀 조사를 해보니까 건설 비용이 40조더라. 2018년에 계산하니까 50조로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미쓰비시는 2018년에 이 건설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신용평가에서는 S&P가요, 주식을 하는 분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만든 보고서인데 미국에 있는 모든 원전, 지금 96기가 가동되고 있는데 이 원전은 38년 내에 모두 사라진다. 17년 내에 절반이 사라지고 38년에 모든 원전이 사라질 것이다. 왜 그런가? 수익성 악화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건설 비용은 계속 상승하죠. 가스와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계속 떨어지죠. 그러니까 쓸 이유가 없고 가동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 더 그한 것은 전력 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전력 수요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하고 실제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뭔가는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핀란드에 있는 온칼로 핵처분장 건설 모습입니다. 이 보이는 것이 다 바위입니다. 이 거대한 바위를 500m를 뚫고요. 또 500m에서 옆으로 1200m를 더 뚫어서 거기에다가 보안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핵쓰레기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얼마 관리하냐? 10만 년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10만 년. 인간이 과연 10만 년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뭐 관리한다고 치고 1년에 관리 비용이 한 100억 정도 계산하면 10만 년 동안에 무려 1000조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핵처분장 네바다 사막에 핵쓰레기를 묻으려고 팠더니 10년 동안 10조 원을 들여서 팠는데 심층수가 발견이 돼서 오바마 정부 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핵쓰레기 처분장이 없습니다. 이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은요, 이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책도 최근에 발간하셨고 3차 산업혁명, 공감의 시대, 육식의 종말, 노동의 종말 이런 책을 쓰신 분이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작년 10월 달에 서울에서 아시아 미래 포럼이라는 국제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동영상으로 강연을 한 것입니다. 그 강연한 내용의 핵심만 제가 뽑은 것인데요. 이분 말씀이 뭐냐면 태양광 풍력 발전 단가가 계속 떨어져서 2028년경이 되면 석탄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스트랜디드 에셋, 자초자산이라고도 합니다. 그 비용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무려 120조 원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과 원자력 발전을 빨리빨리 없애 나가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이분이 강력하게 주장하신 겁니다. 이 알막툰 태양광 발전소인데요. 이것은 아랍에미레이트에 있습니다. 사막이 지금 짓고 있는 것이죠. 아랍에미레이트는 우리나라 원전을 4개를 수출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지금 80만 킬로와트짜리 태양광 발전 단지를 짓고 있는데요. 이 발전 단지의 단가는 불과 30원입니다. 1kWh에. 아까 원전이 58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태양광 발전 단가가 3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절반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 우리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여기는 사막이니까 땅값도 없다고 그러지 않죠. 이야기하죠. 태양광 사정은 물론 좋지만
어쨌든 그럼 땅값이 과연 우리나라의 경우에 얼마나 차지하는가 보겠습니다. 자, 이는 일본입니다. 우리나라 똑같은 게 많습니다. 도로변, 경사진면, 이 면은 땅값이 없습니다. 자, 모차르트 타워라고요. 프랑스에 있는 건물인데 벽 옥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벽면 전체가 태양광 패널입니다. 이 건물은 여기서 만드는 전기 생산량이 쓰는 전기보다 더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플러스 하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의도에 있는 정경련 빌딩이 지금 건물 일체형으로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옥상에 있는 게 아니라 벽면이죠. 자, 고속도로 나들목입니다. 이건 땅값을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땅값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은 쓸모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자, 축사 건물이 축사의 지붕입니다. 이 축사 주인은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서. 자, 하우스 처리장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이 땅값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놀고 있는 땅에다 올린 겁니다. 획기적인 것이죠. 벼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으로서 전기도 생산해서 일석이조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고성군 하이면 덕코리에 이게 있는데요. 앞으로 이게 점점점 확산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친구가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핵발전소 없애다고 이야기하는데 핵발전소 없으면 전기요금이 한 달에 31만 4천원 인상된다고 하더라. 맞습니다. 이게 신문에 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이야기해서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자세히 내막을 알아보니까 한전은 전기를 계약할 때 삼성전자도 한 가구로 계산합니다. 아파트 1000세대 단지도 한 가구로 계산합니다. 그렇게 그걸 한 가구로 계산하니까 한 가구당 31만 4천이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순수하게 가정에서 한 달에 전기요금 얼마나 인상되는가. 지금 30년 다 돼가는 노원전 8개를 지금 당장 폐쇄하고 지금 놀고 있는 가스발전소로 대체했을 경우에 가스발전 단가와 원전 단가 차액을 이 발전량에다 곱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부담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총 발전량은 8개 발전량이 1년에 300일 가동하고 24시간 가동했을 때 506kWh를 생산합니다. 여기에다가 원전 단가와 가스 단가 차익을 62원입니다. 62원을 곱하게 되면 3조 정도 됩니다. 이 3조 중에서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14% 정도 되니까 이 14%를 곱하면 가정에서 물은 금액이 나옵니다. 가정의 인상 금액이 4,392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2,180만 가구 행정안전자치부 통계입니다. 2,180만 가구로 나누고 12달로 나누면 한 가구당 한 달에 무는 전기요금이 월 1678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세금 전기요금 폭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없앤다고 해서 겁을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결론은 선진국들이 지금 원전을 포기하는 것은 오로지 원전의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전의 경제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